지금 211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과학기술 6번은 그래프 관련된 수학 지문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부분의 문단에서 우리가 정보를 많이 뽑을 수는 없을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한번 최대한 해봅시다. 211페이지 첫 문단 독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해보세요. 3분 드릴게요.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11페이지. 211페이지는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통 수학 과정에서 배웠던 것들 기준으로 문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1분간은 지금 그림이랑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는 해. 그래서 그림 없이 여기 나와 있는 개념만으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정보를 뽑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문장 보시면은 처음 컴퓨터에서 복잡한 과정이나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라고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일단 기본적으로 컴퓨터와 관련된 그린 거니까 대표적인 기술 지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대표적인 기술 지문. 왜냐면 컴퓨터의 언어라든가 컴퓨터의 기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는 우리가 다 기본적인 과학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로 나아가는 과학 기술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주요 요소들을 정점으로 표시하고 정점들 간의 관계를 선으로 표현한 그래프를 활용한대요. 솔직히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없을 거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정점이라는 말은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 모를 일은 없긴 하겠지만 혹시나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읽으셔야 돼. 왜냐면 여기 지금 정점이 무엇인지 그래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는 뒤에서부터 나올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읽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다음 그래프는 지저씨 공집합이 아닌 정점의 집합,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에서 있어야 한다는 뜻인 거네.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정점의 집합에 원소가 없을 수 없는 거야. 그죠? 정점을 연결하는 간선의 집합으로 구성했대. 그래서 그래프는 V랑 E로 구성이 된다는 거네요. 이때 세모 치시고요. 왜냐면 범위를 좁히고 있으니까 간선의 방향성
방향성이 부여되지 않은 그래프 G가 있대. 만약에 간선 중에서 G가 방향성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G는 V,2와 같이 표기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를 무방향 그래프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무방향 그래프를 미출해야겠네.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정의들 중에서 얘가 가장 그나마 핵심어랑 가까운 정의인 거죠. 왜냐? 그래프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당연히 내가 알 수 있는 건 많지가 않아요. 다만 그냥 정점의 집합이라는 게 있고 그 정점들을 연결하는 간선의 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방향성이 부여되지 않은 그래프 G를 통해서 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요거를 방향성이 없으니 무방향 그래프라고 한다까지만 일단은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무방향 그래프의 G에서 정점 U와 V의 연결을 나타내는 순서상 UV 또는 VU는 같은 간선이에요. 그러면은 정점 U와 V의 연결이라면 선호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네. 간선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반면 세모 쳐야겠죠. 우리가 앞에까지는 무방향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근데 반면에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야 이제? 방향이 있는 그래프를 얘기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간선에 방향성이 부여된 그래프는 G, V,2인데 아까랑 지금 억수의 모양이 조금 다르죠. 아까 거는 조금 뭔가 네모난 모양이었다면 이번 건 뾰족한 모양이네. 그렇게 표기할 수 있고 이를 방향 그래프라고 한대요. 앞에 거는 무방향, 밑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방향. 이 둘은 지금 반면으로 엮여있으니까 대조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방향 그래프에서 점들의 순서상 U의 V는 출발점, U는 도착점이래. 자, 그럼 아까처럼 V,U랑 U,V가 같은 간선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없겠지. 왜? 아까 무방향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U에서 V든 V에서 U든 상관이 없는 거야. 방향성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방향 그래프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V,U와 U,V가 달라야겠지. V,U는 출발점이 명확하게 V야. 그래서 V에서 U로 나아간다는 방향성이 존재하는 거고요. U,V는 U에서 V로 나아간다는 방향성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간선이 서로 다르게 된다는 차이점이겠네요. 자, 그 다음 한편으로 들어갑니다. 한편 나왔으니까 세모 치시고 전환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방향성 얘기는 앞으로 안 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 앞에서는 무방향인지 방향인지 얘기했다면은 한편 이후부터는 방향과 관련 없는 얘기로 전환될 거다라는 걸 짐작하셔야겠죠. 자, 각 간선에 가중치를 부여한 그래프를 가중치 그래프라고 하는데 기준하셔야겠죠. 지금 그래서 1문단에서 개념 3개 나왔어. 무방향, 방향, 가중치. 이거 3개야. 가중치 그래프는 W라고 갈 거래요. V,U와 같이 표기할 수 있어. 정점 V와 정점 U 사이에 가중치가 부여된 그래프를 나타낸대.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 봤던 두 가지는 방향에 대한 거라면은 마지막에 본 거는 가중치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그럼 1문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그래프의 다양한 개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1문단에서 잡을 수 있는 소재는 그냥 그래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란 무엇인가? 그래프의 개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프에는 정점이라는 게 있고 간선이라는 게 있고 방향성과 가중치라는 게 있다 정도에서 머무르는 거야. 지금 1문단. 그죠? 자, 그럼 앞으로는 무슨 얘기를 해야 돼, 얘들아? 지금 그래프에 대한 개념을 쭉 설명을 했잖아. 그럼 뒤에도 아마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치? 뒤로 가도 여전히 뭔 얘기를 해야 돼? 그래프와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방향성 역시 뭔가 더 추가적으로 주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와 관련된 어떤 개념들로 출발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1문단에서 잡을 수 있는 거는 그래프와 관련된 정점과 간선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한 무방향, 방향, 가중치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뒤를 읽다가 방향성이나 아니면은 가중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은 자연스럽게 1문단으로 연결해서 읽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2문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프들 중 루트라는 정점에서 시작하여 계층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정점들이 한 개 이상의 간선으로 연결된 그래프를 트리라고 한대요. 자, 트리 동그라미 해야겠죠.
그래프 중에서도 틀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시작하는 정점은 루트고요. 계층적으로 존재하는 계층이 있다라는 건 위아래가 있다는 거죠. 상위어와 하위어가 있다는 뜻이기도 한 거야. 얘네가 한 개 이상의 간선으로 연결된 애를 틀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뭔가 더 추가적인 설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트리는 나무의 줄기가 뿌리에서부터 뻗어나가듯이 하나 이상의 간선들이 비순환적인 구조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자, 그럼 핵심은 뭐예요? 비순환적인 구조겠네. 트리의 핵심은 뭐다? 비순환적 구조다라는 걸 아셔야겠죠. 나무의 뿌리로부터 줄기가 뻗어나간다는 건 무슨 소리니? 계층적이다라는 느낌이랑도 연결을 지을 수가 있겠죠. 뿌리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계층이 존재한다라는 뜻으로도 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림 1이 나옵니다. 솔직히 우리가 지문을 볼 때 사실 그림이 나오면 좀 긴장이 되잖아. 근데 지금 이 지문은 그림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앞에까지는 그림이 없었는데 이제 그림이 나오니까 조금 더 눈으로 시각적으로 이해하기가 편리해지는 거죠. 자, 그림 1의 A는 정점 A와 정점 B 간에 비순환 간선이 존재하는 틀이. 아, 그렇구나 하시면 돼. 우리가 왜? 틀이라는 거는 제일 기본적으로 비순환적인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정점 A, B 하나 이상의 간선으로 연결된 그래프고 비순환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틀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림 1의 B는 정점 A, 정점 B, 정점 C 간에 순환적인 구조의 간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틀이가 아니래. 아,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니? 여기서 우리가 순환과 비순환이라는 게 그림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어디까지가 순환이고 어디까지가 비순환인지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A를 보시면요, A는 하나의 간선, 선밖에 없는 거죠. 선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럼 얘네 사이에는 빙글빙글 돈다는 느낌이 없어. 그치? 그냥 A랑 B 이게 전부란 말이야. 끊기는 느낌이죠. 근데 뒤에 보이는 B는 어때? B는 A, B, C가 하나의 도형으로 이루어지면서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거야. A로부터 출발해도 B, C를 다 알 수 있고요. B로부터 출발해도 C, A가 다 가능하지. 그래서 얘는 계속 돌수가 있기 때문에 순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순환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중간에 끊기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B는 계속 순환하면서 돌 수 있기 때문에 순환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A는 트리가 될 수 있는 거고 비순환이니까, B는 순환이니까 트리가 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역시나 트리의 핵심은 비순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문장인 거죠. 자, 그 다음 문단으로 갑니다. 만일 세모 쳐야겠네요. 만일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가정을 하겠다는 거고, 가정을 하겠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주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쉽게 풀린다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개념만 쭉 나야 돼가지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건데, 만일이라는 말이 나온 순간부터는 예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만일 임의의 그래프가 아무거나 주어진데 그 그래프에서 유도될 수 있는 트리 형태는 다양하네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트리를 가리켜 신장 트리라고 하는데, 신장 트리 동그라미 하셔야겠죠?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다양한 형태의 트리를 신장 트리라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은 형태가 다양하다는 거는 나름대로 또 분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지. 우리가 이 다양한 형태를 통틀어서 신장 트리라고 한다면은 그 신장 트리에 해당하는 다양한 개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그 개념들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될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셔야겠죠. 자, 이때 각 정점을 연결하는 간선마다 가중치가 부여된다고 가정해보래. 역시나 또 가정으로 들어가네. 그러면 가중치의 합이 최소가 되는 트리를 유도할 수 있는데 이를 최소 신장 트리라고 한대. 아, 그러면은 신장 트리 중에서도 가중치의 합이 최소가 되면 최소 신장 트리라고 불리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최소 신장 트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에는 프림 알고리즘, 크루스칼 알고리즘, 솔린 알고리즘이 있다. 딱 봐도 보기 얘들아. 이게 지금 프림, 크루스칼, 솔린이 각각의 다음 문단의 핵심어가 될 거라는 걸 대놓고 알려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왜? 우리는 지금까지 프림, 크루스칼, 솔린이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 앞에서 말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거는 앞으로 설명을 할 거라는 뜻이기도 해. 그리고 너무 명확하게 세 개의 개념이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적어도 세 개의 문단에서 프림, 크루스칼, 솔린을 각각 다루게 될 거다라는 게 너무 쉽게 짐작이 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단에서 알아야 하는 개념 신장틀이랑 최소신장틀이라는 게 있겠죠. 물론 우리가 최소신장틀이라는 거 알려면은 가중치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 근데 가중치는 어디에 나왔어? 1문단에 나왔어. 그래서 1문단이랑 자연스럽게 연결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쭉 읽고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소신장틀이 유도 방법이라는 세 가지 알고리즘이 앞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겠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단으로 갑니다. 그림은 나중에 보시고요. 자, 간선에 가중치가 표시된 그래프가 그림 2와 같이 주어진대. 아, 그러면은 그림 2에 있는 작은 숫자는 다 뭐야? 가중치라는 걸 알 수 있겠네. 프림 알고리즘은 첫 단계에서 임의의 정점을 하나 선택하고 이 정점에 연결되어 있는 간선들 중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을 선택한대. 아, 프림 알고리즘 동그라미 해야겠네. 역시나 앞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 개념 중에 가장 첫 번째 게 첫 문단의 핵심으로 들어올 거다. 자,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간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예를 들면 내가 A를 선택했어. 그럼 A랑 연결되는 간선은 A에서 B로 가는 게 있을 거고요. A에서 D로 가는 게 있을 거고, A에서 C로 가는 게 있을 거고, A에서 E로 가는 게 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는 뭐야? A에서 D로 가는 9점. 나머지는 다 10이니까, 10 이상이니까. 자, 그럼 나는 A에서 D로 가는 걸 고를 수밖에 없겠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한번 볼게요. 다시 예시로. 자, 이 그래프에서 마찬가지로 정점 A를 선택했을 때는 D를 고른다. 아까 했던 말 그대로 나오죠. 자, 다음 단계에서는 다시 정점 A 또는 정점 D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간선들 중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을 선택해야 하는데, 자, 이 그래프의 경우에는 A에서 C로 연결된 가중치 10의 간선이 선택된대. 왜? 내가 일단 D를 골랐잖아. 그럼 그 다음으로 뭘 고를 수 있어? D를 제외한 나머지를 골라야 하니까 B, C 이 중에서 가장 작은 C를 고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사실은 D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D가 연결할 수 있는 거는 A, B, F, C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건 뭐야? C일 수밖에 없겠네. 왜? A랑 D는 이미 연결된 상태잖아. 그래서 A, D의 연결을 제외하고 고른다면 D가 고를 수 있는 것도 C밖에 없는 거야. 그죠? 만일 또 가정하네요. 연결될 수 있는 간선들 중 가중치가 같은 간선이 둘 이상 존재한다는 걸 랜덤이라는 거죠. 마음대로 고르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D, B랑 D, C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랜덤으로 고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선택한 간선에 의해 순환적인 구조가 된다면 그 간선을 선택하지 않는데, 순환적인 구조라는 건 뭐야? 계속 이어지는 구조잖아. 예를 들면 A, B, C 같이 묶는 느낌인 거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 F, C 이런 것들. 그래프에서 정점의 개수가 n개라면 n-1개의 간선이 연결될 때까지 연결될 수 있는 간선들을 선택하여 정점들을 연결한대. 그러니까 정점의 개수가 n개, 예를 들어 정점의 개수가 5개라면 4개의 간선이 될 때까지 계속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가중치가 54인 최소 신장 트리를 유도할 수가 있대.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 아, C에서 출발하면은 A로 갈 거고요. A로 출발한다면은 D로 갈 거고, D에서 출발한다면은 그다음 B로 갈 거고, B로 출발한다면 F, F에서 간다면 E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돼야 비순환이 안 되고요. 최소 가중치끼리 연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시면 돼. 알겠죠? 어차피 우리가 추가로 보기 문제가 이거랑 관련해서 나온다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단순한 구조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단 갈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프림 알고리즘 얘기했으니까 이 문단은
뭘로 가야 돼? 크루스칼 알고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크루스칼 알고리즘의 경우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부터 차례대로 선택해 나간대요. 자, 그리고 이의 경우 정점 A, 정점 D의 간선이 가중치가 9로 제일 작아. 그러니까 전체를 싹 훑어보는 거야. 훑어보고 나서 가장 작은 숫자를 고르는 거죠. 첫 단계에서 정점 A, 정점 D의 간선을 선택한대. 우리가 그래서 앞에서의 프림 알고리즘은 마음대로 랜덤으로 점 하나를 찍고 시작하는 거야. 근데 지금 크루스칼 같은 경우에는 싹 보고 나서 가장 작은 숫자의 간선을 고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정점을 랜덤으로 고르냐 아니면은 다 보고 제일 적은 간선을 고르냐의 차이입니다. 자, 그림 이의 경우 방금 봤죠? 다음 단계로 정점 A, 정점 C와 정점 F, 정점 E의 간선의 가중치가 10이므로 두 번째로 작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1편을 싹 봤을 때 9가 제일 작으니까 그걸 고르고요. 그 다음으로 적은 건 10이니까 10에 해당하는 걸 고른다라는 거죠. 만일 가중치가 같은 간선이 둘 이상 존재한다면 얘는 모두 선택한대. 그러니까 방금 봤던 것처럼 가중치가 10인 건 두 개지. 그러면 아까 만약에 앞에서 나왔던 프림이라는 랜덤으로 하나를 고를 거야. 근데 얘는 어때? 그냥 둘 다 고를 거래. 그러니까 얘는 지금 10인 거 두 개를 다 고를 수밖에 없는 거야. AC랑 FE를 둘 다 고른다는 거죠. 즉 정점 A, 정점 D의 간선에 이어 정점 A, 정점 C의 간선과 정점 F, 정점 E의 간선을 동시에 선택해야 하는데 만약 선택한 간선에 의해 순환 간선이 되는 경우 그 간선을 선택하지 않는 데는 공통점이지. 왜? 순환 간선이 되는 순간부터 걔는 트리가 될 수 없기 때문이겠지. 그래프에서 정점의 개수가 n개라면 n-1개가 될 때까지 선택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두 문장은 둘이 공통점인 거야. 프림이랑 크루스칼이랑. 자, 그 다음 마지막 솔린으로 갑니다. 솔린 알고리즘은 각 정점에 연결되어 있는 간선들 중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을 선택되는 트리를 연결해 나간대. 그러면은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을 선택한다는 점에서는 위에 나왔던 크루스칼이랑 유사한 부분들인 거예요. 자, 그림 2의 경우 A부터 F까지 각 정점에서 최소 가중치를 갖는 간선을 선택하므로 첫 단계에서 정점 A는 D, B는 D, C는 A를 선택해서 각각 하나의 트리를 이룬대. 그러면은 최소를 선택한다는 건 같지만 솔리는 어떤 경우야? 다 모든 정점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봤던 프림이라는 거는 정점을 랜덤으로 고르는 거고 크루스칼은 간선을 싹 다 파악한 다음에 제일 작은 가중치를 고르는 거고 그리고 솔리는 간선들을 다 파악해야 돼. 그래서 A부터 F까지 싹 다 비교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각 정점에서 해당하는 걸 다 고르고 보는 거야. 그 다음 또 정점 E는 정점 F와의 간선을 선택하여 또 다른 트리를 이룰 거예요. 그래서 얘는 트리를 고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B, D, A, C를 정점으로 갖는 트리와 F, E를 정점으로 갖는 두 개의 트리가 만들어질 거래. 자, 다음 단계에서 이 두 개의 트리를 가중치 14인 정점 B, 정점 F 간의 간선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트리로 연결할 수가 있대. 그러면은 B, D, A, C라는 그 트리와 그리고 F이라는 트리를 각각 놓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연결부가 될 수 있는 걸 하나 골라주면 된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얘는 B랑 F의 간선으로 연결을 시켜주기로 하는 거죠. 그럼 왜 하필 B랑 F인 거야? 그냥 가중치가 제일 적은다는 거죠. 이게 지금 만일 연결될 수 있는 간선 중 가중치가 같은 간선이 둘 이상 존재한다면 임의로 하나를 선택한대. 그러면 얘의 핵심은 뭐예요? 두 개의 트리를 연결하는 간선을 고르는 게 핵심인 거네. 그죠? 그래서 고를 때 가중치를 고려한다는 게 이 솔린 알고리즘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각각 트리들이 하나의 트리로 연결되거나 더 이상 선택할 간선이 없을 때까지 선택을 하는 최소 신작 트리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아마 마지막 게 제일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마지막 문단. 가중치와 같은 간선이 둘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최소 신작 트리는
언제나 동일하네. 그럼 이건 문제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잘 안 나오겠지. 쉬우니까. 그러나 가중치가 같은 간선이 둘 이상 존재하면 알고리즘에 따라 최소 신장 트리는 동일하지 않게 유도가 되는데 왜? 같은 게 둘 이상 존재할 때 랜덤으로 하나를 고르냐 아니면은 둘 다 고르냐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최소 신장 트리를 활용하면 통신 네트워크나 도로망 설계 등 비용을 최소로 하고 효율성을 최대로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최소 신장 트리라는 것에 의의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문제를 좀 어렵게 내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실생활의 문제를 보기로 끌고 와서 최소 신장 트리를 적용하는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지문은요, 맨 앞에서는 그냥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틀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 틀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1분단에 나왔던 가중치를 연결해서 세 가지의 알고리즘을 언급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분단에서 방향성과 가중치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뒤에 나오는 트리와 그 트리를 유도하기 위한 알고리즘도 당연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문은 전형적으로 1분단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지문인 겁니다. 우리가 1분단에서 지금 내가 잘 모르는 말이 나왔다고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넘어가면 뒤로 갈수록 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기술 지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컴퓨터 지문이기도 하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배운 거는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그죠?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할 건데, 이 그래프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요. 방향성을 가지고 이해하냐, 가중치를 가지고 이해하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방향에 따라서 나눌 거고요. 가중치에 따라서 나눌 거야. 방향에 따라 나눈다면 그냥 그 방향이 있냐 없냐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중치는 한 편으로 연결됐으니까 다른 개념일 거야. 아예. 그렇죠? 그래서 방향이라는 개념이 있고 가중치라는 개념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방향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표기할 때 이거 사용할 거고요. 방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표기할 때 이거를 사용할 거죠. 무방향과 방향의 차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미안. 그냥 바로구나. 맞죠? 그냥 바로죠? 그냥 바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해. 상관없어요. 어쨌든 꺽쇠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트리로 넘어가게 될 거야. 다만 이때 중요한 거는 그래프를 이야기할 때 필수적인 개념인 정점과 간선이라는 개념을 꼭 알고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간선이라는 개념은 수학에서 아마 안 배울 겁니다. 근데 정점이라는 개념을 배우죠. 그래서 그냥 정점이라고 하면 그냥 임의로 찍는 점, 정해져 있는 점, 정지한 점,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간선은 사이간자를 써가지고 그 정점 사이를 연결하는 선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기본적인 1문단의 개념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2문단의 틀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알겠죠? 자, 그래서 틀이라는 거는 그냥 루트라는 말이 잠깐 나왔다가 사라져. 별로 중요하진 않아. 자, 그래서 틀이라는 개념으로 갈 건데 이 틀의 개념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비순환 구조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비순환. 즉, 순환이 되면 안 된다는 게 모든 틀이 개념의 핵심이야. 그죠? 무조건 비순환이어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순환과 비순환의 개념을 모를까봐 친절하게 그림 1로 설명까지 해줘. 이렇게 되면 순환이고 이렇게 되면 비순환이다. 그런 느낌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문단까지 왔을 때 우리가 비순환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틀이란 무엇인가까지만 이해를 하면 돼. 자, 그 다음 3문단으로 가시면요. 요 다양한 틀이들을 신장 틀이라고 한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트리 중에서도 신장 트리, 그 중에서도 최소 신장 트리로 넘어가는 게 산문단의 내용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 트리 중에서 다양한 형태를 통째로 일컫는 말을 신장 트리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가중치를 최소로 얻는 게 최소 신장 트리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최소는 가중치가 최소라는 걸 알면 돼. 우리가 1문단에서 얘기했던 가중치라는 개념이 드디어 3문단부터 쓰이기 시작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최소 신장 트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3개를 쓸 건데요. 첫 번째로 나왔던 게 뭐죠? 첫 번째로 나왔던 게 프림, 두 번째가 크루스칼, 마지막이 솔림이었죠. 그래서 프림, 크루스칼, 그 다음 솔림이라는 알고리즘. 참고로 얘를 만들어주기 위한 거야.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알고리즘은 최소 신장 트리를 만드는 게 목표지. 그렇다면 늘 뭘 해야 돼? 가중치를 최소로 만들어준다는 공통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은 뭐야? 기본적으로 트리이기 때문에 비순환 구조를 유도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황색으로 메모친 게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유도하고 싶어 하는 거라는 걸 이해하면 돼. 왜? 얘는 기본적으로 최소 신장 트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가중치가 최소가 돼야 하는 거고요. 최소 신장 트리라는 건 무조건 트리라는 특징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비순환이라는 특징도 반드시 유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그 성질을 유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돼. 그래서 우리는 그림 2를 기반으로 요거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프림, 크루스칼, 솔림의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게 마지막 3개의 문단의 핵심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프림 알고리즘은 랜덤으로 정점을 선택한다는 게 기본이에요. 그죠? 임의의 정점을 고르고 또 그 다음 정점을 고르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가중치가 같은 간선이 둘 이상 존재하면 또 뭐예요? 또 랜덤으로 하나를 고를 거다라는 게 핵심이네. 얘는 모든 게 싹 다 랜덤인 거야. 그죠? 정점을 임의로 고른다는 게 핵심. 임의의 정점. 그래서 같은 게 둘 이상 생기면 얘는 그 중에서 하나를 랜덤으로 고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크루스칼은 뭐였어? 임의의 정점이 아니고 가중치를 싹 다 비교한다라는 게 특징이었어. 그죠? 그래서 얘는 가중치를 고르는 거. 그래서 최소 가중치를 선택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야. 근데 얘는 최소 가중치가 같은 게 둘 이상 나오면 그거를 둘 다 고른다는 게 모두 선택한다라는 게 핵심이죠. 얘는 그래서 가중치가 같은 게 둘 이상 같은 가중치 2개 이상이면 얘는 마찬가지로 이거는 임의로 하나 고르는 거고 얘는 모두 고른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솔리드로 갑니다. 솔리는 간선들 중에 가장 작은 간선을 선택해서 트리를 연결한다는 게 핵심이야. 얘는 트리를 연결하는 게 핵심. 그래서 그 연결해주는 간선의 가중치가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트리를 2개 이상을 만들고 그거를 연결해주는 간선을 고르는 게 핵심인데 얘는 그러면은 같은 가중치가 2개 이상이라면은 둘 중에 뭘 하냐? 이거 임의로 고르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인 걸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점은 뭐야? 마지막 문제에 나오죠. 가중치가 같은 간선이 둘 이상 존재하면은 최소 신장 트리는 동일하지 않게 유도가 된다. 즉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이렇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최소 신장 트리를 활용했을 때의 의의까지 얘기를 하면서 실생활로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에서는 요거를 활용한 실생활의 예시를 살짝, 아주 살짝
실생활 예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고 학교에서 어렵게 내겠다면 이걸 라면 내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도형화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이 최소 신장 트리의 의의를 언급하면서 마무리한다라는 게 이글 전체의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념은 별로 어려운 게 없으나 여러분들이 최소 가정치를 보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이게 모의고사였다 여기서 멈추면 돼.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건 내신이기 때문에 이 가까이 그림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게 참 슬픈 일인 거죠.